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아침 9시 19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혼조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나스닥이 하락하고 S&P가 상승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혼조 마감이라고 돼 있지만 이 분위기가 좋지는 못한 겁니다. 그죠? 이 정도를 가지고 뭐 반등이 성공을 하고 뭐 지지력을 이야기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하락 도중에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어젯밤에 뭐 특별한 소식이 있었냐? 뭐 특별한 뉴스 같은 건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어젯밤에 뭐 연설을 한마디, 어젯밤에 립 서비스를 한마디 해주긴 했는데, 그 내용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하여튼간 지금 시장은 이제 국채금리가 지금 이제 지금 시장은 국채금리를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국채금리 하나에만 이제 치우쳐서 보면 안 되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인플레이션, 그리고 지금 뭐 국채금리 상승, 또 그리고 긴축, 뭐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러한 용어들은 사실상 하나예요. 사실상 그 한 가지 현상을 그 다섯 가지 용어로 다양하게 부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긴축이죠, 긴축. 뭐 인플레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국채금리 상승에 포커스를 맞출 때도 있고, 뭐 조기금리 인상에 포커스를 맞출 때도 있고, 테이퍼링에 포커스를 맞출 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키워드들은 이 긴축이라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죠? 아무튼 시장은 지금 그래서 긴축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계속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 이 이야기에 앞서서 결정적으로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왜 빠지냐, 뭐 이런 것들, 사실 비싸서 빠지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악재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제 주식시장이 왜 빠지냐? 비싸니까 빠지다라고 봐요. 네. 뭐 오래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엔 이야기하지 않아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데, 이 주식시장이 더럽게 비싸다고요. 이렇게 비쌌던 적이 잘 없다고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비쌌던 적이 잘 없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세다라는 거. 뭐 다양한 이유를, 그러니까 비싸다는 거에는 뭐 다양한 근거를 댈 수 있겠지만, 뭐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봐가지고 최근의 이 상승 속도나 뭐 개인들의 수급, 뭐 시장 분위기 이런 것도 어떤 시장의 과열 이런 거를, 시장의 버블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비싸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될 수가 있긴 합니다. 이런 점들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고, 저는 이런 부분을 포커스로 보는 사람이라.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뭐 PBR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봐도, PE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봐도 여전히 시장은 이 싼 구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뭐 비싼 구간 안에 대부분 다 어떤 비싸다는 그런, 어떤 잣대로 보나 좀 비싼 측면에 속해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긴축이라는 뭔가 좀 의미심장한 이런 재료가 나오니까 시장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 어젯밤에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은 뭐 내년까지는 계속된다. 공급 병목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내년까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상승세 요거 하면은 인플레이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상승과 긴축과 테이퍼링과 뭐 기준금리 인상과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다 하나의 단어라고요. 결과적으로 다 하나의 포커스를, 결과적으로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아무튼 파월 의장의 이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최근부터 9월 FOMC 이후로, 9월 FOMC에서 딱 긴축적으로 숫자들이 바뀌게 나왔고, 점도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파월 의장도 본격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했던 것들을 싹 다 바꾸고 있죠. 그 때문에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어떤 긴축이라든가 이런 걸 의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전 좀 시장을 살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불났는데 오히려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파월 의장이 주식을 다 팔았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일단 이런 이야기를 어젯밤에 했고요. 그 외에 뭐 재밌는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일부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크지 않다, 뭐 이런저런 일시적 공급 문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기사들, 오늘 나온 기사들 헤드라인들을 쭉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이 왜 그거 이야기를 안 하지. 사실상 그 돈빨인데, 그죠? 유동성 공급. 연준이 양적 완화를 너무 세게 하면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냐. 사실 그게 전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자꾸 일시적인 공급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유동성 가장 많이 풀어놓고 그 유동성을 빼놓고 이 세상 일을 생각을 하려고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당장 테이퍼링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고 당장 내일부터 예를 들어서 연준의 자산도 감소시켜버린다 생각해보세요. 인플레이션이 한 번에 잡힐걸요 아마? 물론 그렇게 되면 엄청난 경제 불황도 찾아오겠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긴 한데, 아무튼 자꾸 이 시장이 그 근본적인 그런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긴 합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인플레이션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무슨 심보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어제도 하여튼 그래서 뭐 나와갖고 각종 연은 총재들이 뭐 곧 테이퍼링 한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 긴축 쪽으로 이제 시장의 포커스를 확 맞추고 있는 겁니다. 뭐 전 연준이사는 인플레 장기화 가능성, 그죠? 뭐 이거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죠.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인플레가 안 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정도 되었고, 또 그리고 오늘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빠르면 오늘 임시 예산안 뭐 표결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죠. 제가 알기로 이게 임시 예산안 표결이 이게 이제 지금 상원에서 오늘 밤 아니면 뭐 내일 이렇게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게 틀어지면은 당장 일단 10월 1일부터라도 디폴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요.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 부채한도 협상 이슈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해결되기 전에 좀 주식시장이 좀 너무 많이 빠진 감이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주식시장에 빠진 게 긴축 이런 것도 한 몫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빠진 게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데, 아무튼 다만 지금 이제 이런 이슈를 앞두고 나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빠진 타이밍이 좀 그래 보인다라는 생각 정도는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오늘 밤쯤부터 해서 당장 이제 이런 이슈가 좀 시장을 흔들 수도 있겠습니다. 긴축 이런 이슈는 이제 좀 긴 추세적으로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이슈일 거고, 이 뭐 임시 예산안 표결, 그러니까 이런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밤 아니면 뭐 내일 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좀 크게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장중에 출렁출렁 크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재료로 해서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뉴스들을 봤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뭐 보시다시피 갭 상승 출발을 하는 게 별로 미국 주식시장에 반등엔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실제로 갭 상승 출발해서 나스닥은 밀렸고, 갭 상승 출발해서 S&P는 뭐 음봉 정도로 이렇게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슷비슷했고, 근데 아무튼 시장 지수 자체로 보면은 뭐 이 정도를 가지고 뭐 반등의 기틀을 마련했다, 뭐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좀 모자랍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는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그 IT 빅테크들 중에서도 좀 명암이 갈렸죠. 그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이 좀 많이 빠지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은 적당히 버텨줘가지고 나스닥도 좀 덜 빠지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어젯밤 어쨌든 혼조하긴 혼조했어요. 근데도 어쨌든 어떤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이야기하긴 조금 일단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 S&P 지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들, 반등시 매도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 그 라인 정도까지 살짝 뭐 넘어갔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라인을 저항으로 인식을 하고 어젯밤에 일단은 뭐 위에서부터 누군가 팔아먹었습니다. 상승 마감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일단 뭐 하락이 일시정지했다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이런 음봉을 갖고 뭐 하방 경직성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자, 아무튼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라인을 어제 저항을 테스트했는데 못 넘었다라는 거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 반등시 매도 전략이란 이야기 뭐 일단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들을
여기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라인들을 이 테스트를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더 약하죠. 그죠? 지금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언제나 S&P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락엔자로 진행 가능성 어쨌든 굉장히 높아 보이고 잘 가고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계속 뭐 숏 홀딩 하고요. 아무튼 이것도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이 정도 이야기를 지금 드렸고요. 하여튼 그래요. 이 일부 언론들에서 또 그 일부 전문가들이 뭐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는 안 좋다, 성장주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그 기술주 성장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는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시장의 주도주거든요, 걔네들이. 한국 시장으로 치면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유를 드리자면 한국 시장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제일 크잖아요. 삼성전자가 못 오르면 결국 코스피 못 오르는 거잖아요. 오르기 힘들죠, 오르더라도.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미국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그 성장주와 기술주가 한국 주식시장의 코스피에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인데 시가총액도 그 정도 비스무리하고 또 그리고 걔네가 아무튼 대장으로서 지수를 이끌고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주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주도주가 죽으면 시장은 횟가닥 할 수 있거든요.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기술주는 안 되니까 이제 기술주가 아닌 뭐 다른 주식들은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주도주가 죽으면 전반적으로 그 영향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기사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렸고, 아무튼 그래서 뭐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나 이런 것들은 일단 뭐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도중에 일단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 나스닥 변동성도 뭐 아직까지 뭐 이상한 거 없습니다. 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도중에 좀 쉬는 것 같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위기가, 아직까지 지금 이 하락이 진행 중인 게 안 끝났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저런 지표들이. 어젯밤 재밌는 건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달러가 어젯밤에 보시면은 이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이제 뭐 솔직히 좀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이게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을 뽑아냈는데, 이런 자리에서 장대 양봉 뽑아내는 게 저는 왠지 앞으로 좀 쉬어가기 위한 마지막 스퍼트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합니다. 아무튼 어제 장대 양봉을 뽑음으로 인해서 뭐 멋진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멋진 상승 추세.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떤 큰 박스권이나 뭐 큰 상승 채널형이었는데, 이번에 박스권 중간 이 밑에까지도 내려오지도 않고 이 위에서 지금 조정을 끝마치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다음번엔 어떻게 되겠다? 다음번에 요 위에까지 이렇게 더 훨씬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오고 이 조정을 끝마친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밑에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러는 앞으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있고요. 근데 아무튼 그 달러가 지금 이제 막판 스퍼트를 좀 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 인덱스가 아니고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에 오르는 게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1.55 부근에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어제 일단 조정이 나왔어요. 조그마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조그마한 음봉이 나왔고, 어쨌든 아직까지 일단 이 저항권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은 뭐 조금 더 지속될 수도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막 더 빠지는 거는 조금 좀 지금 상황에서 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 이런 점들 때문에 달러가 어젯밤에 좀 막판 스퍼트를 낸 게 아니냐라는 생각. 또 그리고 그 10년물 금리가 1.55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일단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주식시장이 추가로 더 와장창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요. 물론 뭐 얘네가 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막 또 폭등을 하냐, 솔직히 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이 뭐 긴축, 뭐 인플레이션, 뭐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조심스럽게 주식시장에 반등이 올라오면은 뭐 인버스를 사거나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뭐 줄이거나,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뭐 계절이 바뀐다라고 하는 신호가 발생한 정도이기 때문에 뭐 막 급하게 뭘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좀 그 신호를 가지고 조금 이제 자신감 있게 움직여봐도 되지 않나,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 코스피, 그죠? 오늘 코스피 아무튼 241선이고 400이고 어제 중요한 자리들을 이 405부터 시작해서 깼기 때문에, 이게 400 부근까지 천천히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항,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력들을 훼손시키면서 400을 깨줬으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하락이 더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건 좀 그래요. 405, 404 부근에서 400을 한 번에 깬 거라서 솔직히 조금 좀 부담이 좀 된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서 어떤 그 도끼를 품고 있는 그런 지지선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렸다? 다시 한번 확인은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상승 세력들 입장에서 이 자리에 지지력을 깬 게 뭐 아직까지 뭐 믿을 수 없어 라든가, 난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무튼 천천히 숏을 잡는 게 어떨까 싶긴 하고요. 이 잘하면 갭 메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갭이 좀 많이 좀 떠 있긴 해요. 잘하면 갭도 메울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악재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 갭은 메워질지 안 메워질지 저도 잘 몰라요. 405 정도까지 일단은 반등은 할 수 있긴 있는데 405 부근이 이제 무거운 저항이 됐죠.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긴축이라는 이런 악재도, 그리고 달러의 상승세 이런 게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뭐 405 부근까지 갭을 전혀 메울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가능성은 열어놓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400이나 아니면 400 조금 넘어가거나 뭐 그런 때 이제 조금씩 이제 그 다시 한번 숏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락할 때는, 이게 뭐 하락하고 있을 때는 더 이상 그 인버스를 플러스권에서 사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보합이나 마이너스로 인버스가 전환되면 그때나 조금씩 뭘 하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뭐 계속 지켜볼 뿐입니다. 어쨌든 그 누구나 한 번쯤 뭔가를 매수를 하면은 그 매수했던 당시에는 고생을 좀 하기는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매를 좀 여기 위에서 좀 먼저 맞았던 케이스고, 제가 한번 세게 마음고생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는 이때 마음고생을 했을 뿐이고,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마음고생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마음고생 안 한 대신에 대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마음고생을 좀 하셔야 되겠죠. 글쎄요, 뭐 어쨌든 천천히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배짱을 좀 튕겨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인버스가 플러스권에서는 안 사줄 거다, 뭐 라든가, 어쨌든 뭐 그런 생각 정도는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좀 이 갭으로 텀벙 빠져가지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뭐 흐름은 잘 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올라오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대세에는 지장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갭으로 텀벙 빠지든 어떻게 빠지든 간에 아무튼 뭐 241선도 깼고 이제 조만간 이제 코스피는 역배열로 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죠? 대세에는 지장 없다라는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특히 그리고 더 강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더더욱 추격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얘도 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충분히 이 반등하는 걸 기다렸다가 그런 자리에서 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 모든 인버스 종류를 플러스 불 빨간불 플러스 들어오고 있을 때 사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은 아무튼 잘 가고 있네요.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하여튼 뭐 구경해 보겠습니다. 옵션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단순히 단순히 그냥 이제 그 콜을 살려주려는 게 아니고 풋옵션의 프리미엄을 살짝 조정하고 다시 더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그러니까
지금의 이러한 어떤 시장의 하락의 멈춤이 풋옵션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흐름이 아니고 지금 이제 보시면 어제 갑자기 이제 어제뿐만이 아니죠. 어쨌든 최근에 풋옵션들의 프리미엄이 조금씩 붙긴 붙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뭐 과열 뭐 이런 걸 갖고 과열이라 하긴 뭐하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그냥 지나치게 단기적으로 살찐 풋옵션을 살짝 다이어트 시켜주고 좀 몸을 가볍게 하려는 그 정도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콜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풋의 프리미엄만 살짝 빼고 다시 가겠다는 그런 흐름일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부분은 뭐 어쨌든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 부분,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리는데, 포커스가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서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콜이 비리비리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게 그 포커스가 콜을 살려주려는 게 아니고 풋에 살짝 살을 빼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끝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이해 안 되시면 뭐 이해 안 되셔도 그다지 큰 상관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요. 뭐 하여튼 딱히 뭐 더 이상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헝다 이슈는 이제 관심 끄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당분간요. 네, 헝다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뭐 일본, 중국 숏 포지션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주구장창 한번 들고 가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